있습니다. 뭐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김장한 사장님 아주 큰 자금 같은 거 유치하고 아주 발이 넓으신 분입니다. 네, 잘 뵙겠습니다. 여기서 시행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 사업을 좀 하고 있고, 동남아 7개국에 그리고 투자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7년째 하고 있고, 여기 김현수 대표가 너무 잘하셔가지고 계속 지금 도와드리고 있고. 기대가 큽니다. 예, IoT 사업도 좀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이제 우리 지리사님이 한번 설명하실 거예요. 그럼 제대로 한번 알아보시고, 투자 끈은 이제 저들 쪽에서는 이제 몇 군데 있지만은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큰 건들은 또 투자 심의가 또 열립니다. 열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제가 요코 사업 동안에 20만 명 확보가 돼가지고 지금 면세점하고 지금 오늘 또 롯데 총괄 사장 이원호 총괄 사장하고 지금 캔슬됐어요. 중국 사업이 지금 급해가지고 밀렸는데 면세 사업도 좀 시작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제 단톡방에 들어오시면은 공지가 계속 나가는데 아마 우리 배우분도 오셨으니까 아마 좀 연관되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시스템을 짜고 있으니까 우리 신대표가 총괄하실 거예요. 총괄하시면 거기에 전체적으로 시스템 잡아 들어가는데 내일은 제가 이제 하나투어 대주주하고도 만납니다. 그 여행사 중국 여행사 2,200개하고 비비 나가는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바쁜데 신대표 하는 거 좀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뒤에서 밀어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기영입니다. 우리 인류가 생존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회사가 애니젠이라는 회사인데 애니제너레이션, 아무데서나 전기 생산을 한다 해가지고 아무데나 풍력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내에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데 풍력이라는 이름을 집어넣는 이유는 정책 자금을 받으려면은 그 개정 과목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꿈을 가지고 평생을 개발을 해가 왔고 그 자금을 받으려고 뭐 창업자금 쪽도 한 몇 년 이렇게 이제 관련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해서 지금은 좀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기획, 두 번째는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시행이나 이쪽으로 컨설팅, 그리고 남보다 좀 차별화된 사업 계획서 작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일찍부터 오셔서 이렇게 사진 촬영해주는 우리 디카도시라고 다음에 우리가 좀 여유가 되면 우리 이 디카도시한테 사진 찍는 거를 많이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사진 작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카도시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카도시가 아니고 디카도사. 자기가 소개하세요. 디카도사는 왜 사진을 찍으면 사진작가가 아니고 디카도사인가? 바로 사진을 깨달음으로 통달의 세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제가 여기서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바로 깨집니다. 저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깨지기 싫거든요. 네. 이 청각장애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청각장애라는 거는 어떻게 가르냐 그러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보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진을 잘 찍을 수가 있는 거고 얼마나 잘 보냐 그러면 여러분들 딱 보면 성격을 100% 압니다. 이거는 맞추는 게 아니라 보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싱글싱글 웃어도 저 사람 성격은 어떻다 하는 걸 알기만 하면 엄청난 콘텐츠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소유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업은 따는 당당입니다. 네. 제가 이 청각장애는 지금 말을 잘 하는 것 같아도요. 여기에 벙어리가 있다면은 말을 하라고 그랬을 때 만약에 벙어리가 꿀을 먹었다. 그런데 꿀 먹은 벙어리가 말을 합니까? 말을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이 제 얼굴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 얼굴은 이렇게 멋없는 얼굴이 아니고 이보다 훨씬 더 멋있는 얼굴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말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만약에 신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바로 압니다. 제가 찍는 그 개념으로 그 사람을 찍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있는 것은 다 찍히고 보이는 것은 다 찍힙니다. 믿음이 안 가시죠? 그래서 그 믿음을 위해서 저는 여기 사진 찍으러 온 게 아니고 사실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온 겁니다.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하고자 못하거든요. 하겠다 못하거든요. 무서워서. 그래서 제 앞으로의 이 세계적인 컨텐츠를 위해서 저를 말시켜주는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러면 제가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너무 많이 하면 또 안 되겠죠? 감사합니다. 좋은 말 많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저기 지금 방송 촬영해 주시는 전국에서 지금 이제 막 날라오셨습니다. 저번 행사 때도 방송 촬영을 갑자기 전국이 일이 생겨서 못했는데 재능 기부로 이렇게 방송 촬영을 앞으로 해주시고 지금 현재 한국가수협회 동대문 지회장을 맡고 계시고 엄지TV를 운영하시는 우리 이수구 대표님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가수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엄지TV입니다. 그 엄지TV 방송국장을 맡고 있는데, 제가 이제 좀 바쁘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른 사람들이 주력을 하고 저는 조금 뒤에서 서포트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필요한 광고라든지 이런 거 필요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저렴한 가격으로다가 광고를 내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세계미용대에 박인재에서 선풍 회장님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 좋은 관계로 윈윈 관계로 가자고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님 모시고 여러분들 정부 자금을 어떻게 받는지 그 다음에 얘가 창업을 할 때 어떻게 받는지 그 다음에 세금이라든지 정말 유익한 정보고 정말로 강의를 잘하세요. 그래서 특히 우리 홍 회장님 나중에 끝나고 회장님하고 미팅하시고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듣는 시간에서 별도로 소개 시간을 안 하고 우리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한국기업가치평가원의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해당이 되지 않아도 정말 유익한 정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잠깐 갑자기 이렇게 오는 사람 그러면 아니면 잠깐 쉬었다 가세요. 그럼 5분만씩 들어가요. 그것까지 제가 힘든 것이 모두 만들어서 천천히 쭉 가시고.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저 신 대표님한테 소개받은 잠깐만요. 예, 저는 중소기업 CEO들한테 기업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회사의 우영구라고 합니다. 오늘 또 아주 20년 또 넘은 것 같은데 한 20여 년 만에 우리 홍 회장님도 뜻하지 않게 또 이런 데서 뵙게 되네요. 좀 죽기 전에 또 이렇게 좀 귀하신 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만나게 되는 자리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우리 여기 신 대표님한테 와서 오늘 이 강의가 제가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하는데 제일 처음에 강의할 때보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와보니까 점점 더 어떤 공동 창업센터의 어떤 열기, 또 열정, 에너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저도 상당히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또 여기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면은 열성껏 돕는 그런 취지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틈 나는 데 와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내용들은 우선은 기업이 세금을 절감하는 방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뭐 편법이나 또는 뭐 비도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이제 지적재산권, 뭐 특허라든가 영어권이라든가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내가 돈으로 환가하는, 자본화시키는 그런 방안. 또 세 번째는 이제 기술개발 작업, 정부에서 지원하는 R&D 작업. 이거는 이제 무상한 작업이죠. R&D 작업. 그다음에 이제 정책 작업.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내가 어떤 뭐 기업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 막 이럴 때 이제 여러 가지 테마별로, 컨디션별로 이렇게 이제 창업 작업이 다 나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위주로만 오늘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오늘 설명드릴 제가 이제 1시간인데 이제 오늘은 보니까 뒤에 강의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한 30분 내로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판서 위주로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주세요. 넘어갑니까? 요거는 되는데 넘어가는 거는 옆에요. 오케이. 예.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법인세를 절감하는 그 내용입니다.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14조 요 그에 의해 가지고 진행하고 코이타에서 진행한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구소 인증 요건은 이제 소기업, 중기업 우리가 통상 이렇게 해당이 되죠. 그럼 3명, 5명 이상을 연구 전담 요원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전담 연구소를 만드는 조건이 내 회사 내에서 이공계 4년제 졸업자만 있으면 돼요. 또는 4년 졸업자가 없다. 2년제 졸업을 했다. 그러면 그 기업에서 2년만 근무하면은 연구원으로 자기 조건이 됩니다. 자, 요것을 이제 법령이 좀 바뀌어가지고 연구 전담 요원 1명을 두면은 나머지 인원 2명은 보조 요원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보조 요원. 그런데 이제 이 보조 요원도 어떻게 연봉의 합산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연봉의 합산. 그리고 기업에서 설립 조건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이런 협판과 사무실 직규, 내가 똑같이 들어가서 하는 역할. 그러나 이제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은 별도의 연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어야 돼요. 다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활동하는 활동 요원들은 연구 활동을 하는 요원들은 타 부서의 일을 못하도록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소기업은 좀 그것이 완화돼 가지고 내가 연구 전담 요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또는 뭐 생산부서라든가 관리부서라든가 이와 같이 전담을 경직을 할 수 있다는 거. 요게 이제 조금 이제 대기업하고 차이고요. 이렇게 연구소 간판만 붙이면 됩니다. 처리 절차는 저한테 이제 얘기하시면 되고요. 코이타에서 이렇게 이제 인증서를 부여해 준다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다른 내용은 다 똑같고요. 25%를 비과세 해준다. 비과해준다. 세금을 면하게 해준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법인세를 2015년 기준에서 4천만 원을 법인세를 냈어요. 자, 2017년도에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연구소 또는 이제 소기업 같은 것은 연구 전담 부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연구소를 만들어서 이 4천만 원의 세금을 제로화 시키는 겁니다. 제로화 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연구원 연봉의 25%가 비과세죠. 그죠? 그러면 4천만 원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원들의 연봉을 얼마로? 1억 2천. 예, 1억 2천만 만들면은 4천만 원 그냥 제로가 되는 거예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1억 2천 만들기 위해서는 이 기업에서는 연구소 요원을 3명 이상 3명 해가지고 1억 2천 맞춰지면은 그냥 끝나는 거고 4명에서 맞출 수도 있고 5명에서 맞출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것은 연구원의 연봉에 따라서 맞춰진다. 네? 아니, 법인세 면제 세금이 면제가 돼요. 세금을 내가 이제 세금을 내자 되는데 과표 구간에서 내가 이번에 원래 이제 1억 과표 구간이 나왔어요. 과표를 딱 1억 과표 구간이 나와가지고 해보니까 뭐 우연찮게도 딱 떨어지게 4천만 원 세금이 나왔어요. 4천만 원 세금이.
그런데 내가 연구소가 없을 때는 이 4천만 원 세금을 고스란히 그냥 내야 되잖아요. 내야 되는데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4천만 원, 1억 2천만 원 연구원들의 연봉이 합산해 보니까 있더라. 있으니까 이 4천만 원이 어떻게 해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 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네. 요 플랜입니다. 요 세금 절감 플랜. 이것을 제가 뭐 4천만 원 세금 그냥 공짜로 깎아드리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세금을 깎도록 주도록 국세청에서 법적으로 그렇게 깎아주도록 돼 있어요.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다든가 알고 있더라도 활용을 못하다든가 요 둘 중에 하나예요. 25% 3천만 원인데 왜 4천만 원이죠? 네? 25%면 1억 2천에 1억 6천이 돼야 돼. 아 그래요? 그럼 뭐 1억 6천 만들죠 뭐. 네, 1억 6천 만들죠. 어쨌거나 연구원의 연봉의 25%는 비과세다 하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소를 만들지 않는 것보다는 만든 것이 좋다. 또 뭐 인정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들 중에 어떤 인정 제도가 있어요. 그런 인정을 많이 받아놓으면은 많이 받아놓을수록 기업한테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네, 그리고 또 개인 연구원한테도 매월 20만 원의 소득이 비과세로 된다 하는 거. 그게 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하시면은 일반 요금의 인력 개발 명세서 해서 요 회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세무서로 제출하면은 이렇게 톡 공제시액 해가지고 톡 튀어나옵니다. 요거는 단돈 1년 한 푼도 안 틀립니다. 그 금액 그 범주 내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개발 명세서에는 꼭 연구 개발에 관련된 연봉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뭐 비품, 자재 이런 거 다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부담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 기업하는 대표 입장에서 그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두 번째는 이제 특허를 지적재산권을 하겠습니다. 문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연구소 설립하게 되면은 그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까지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연구소 설립 시 지원금. 그게 세금은 비과세하는 건 지금 이해가 가는데 연구소 맨 처음에 설립할 때 그 내가 알기로는 한 3억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그건 뒤에 말씀드릴게요. 연구소 설립한다고 지원하는 돈은 없고요. 그게 이제 창업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창업 자금. 예. 그건 이제 정책 자금이라고 하죠. 그건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연구소 설립하는 데는 지원되는 돈 한 푼도 없습니다. 지도 내가 해야 됩니다. 네. 자, 산업재산권 가지고 할게요. 우리가 이제 뭐 지적재산권, 뭐 산업재산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쉬운 말로 기업에서 내가 특허청에 등록을 한다. 내가 내 재산권, 지적인 내 재산권을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지만이 어떻게 내 것이 되고 보호를 받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특허 첫 번째가 특허가 있고 그죠? 두 번째가 뭐 있습니까? 실용실환이 있고, 이제 마야 이제 질문하면 답이 툭툭 나옵니다 이제.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상표 등록. 네, 디자인이 있고 상표가 있죠. 네,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지적 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요 다섯 번째 하나가 있는 것이 이제 영업권이라고 있어요. 영업권. 네. 요렇게 이제 특허청에 등록하는 것은 요 네 가지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을 보호를 받는 것이고, 영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재산권에 들어가는 거지만은 특허청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세무관청에 세무서에서 적용을 받는 것인데, 요거는 이제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혜택을 보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적 재산권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됩니다. 자, 특허에 대한 것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우리가 이제 연구소 벤처 인정이죠. 이노비죠. 벤처가 된 다음에 3년이 있어야 이노비즈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같이 이제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나라에서 국세청에서 돈을 했다고 해가지고 은행에 뭐 1억, 2억
쏴주는 것이 아니라 무형자산이에요. 무형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50원짜리 특허증 이 한 장이 돈으로 5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 어떻게? 무형자산으로. 무형자산은 나한테 돈 안 주는데 뭐 필요하지? 어디 필요할까요? 무형자산은. 요 무형자산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무형자산 내가 돈으로 할까 해보니까 5억이 됐다. 그 5억이 어떻게? 내 회사의 자본화가 되는 거예요. 자본화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50원짜리 특허청에 나와 있는 요 특허 하나 가지고 그냥 5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저 홍 회장님 우리 신 대표님한테 특허 한 3개 그냥 공짜로 주셨죠? 한 15억 날리신 거예요. 15억 날리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재밌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다 생각하시고 우리 이제 기업 대표님들이 가장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이 사실은 가지급금이에요. 가지급금. 뭐냐면은 법인 대표는 법인이 대표가 돈을 내 맘대로 함부로 쓸 수 없다가 아니라 뭐든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나 똑같아요. 똑같이 돈은 마음대로 쓸 수 있으나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가 어떻게 해요? 사용한 돈에 대한 정빙을 더 잘해야 된다. 정빙을 더 잘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정빙하지 못한 돈은 어떻게? 전부 이 가지급금이 다 걸리는 거예요. 이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특히 건설하시는 분들 다 갚아야 돼요. 내가 내 개인 돈 가지고 회사로 회사 법인 통장으로 돈을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가지급금을 까나가는데 이 가지급금을 까나가는 방법은 뭐 기업 대표마다 세무사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 여러 가지 뭐 자본 계정에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에 가지급금해서 반영해 놓은 회사도 있고 아예 다른 이름으로 감춰놓는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인데 어쨌거나 목적은 요 하나를 처리하지 못함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횡령과 매임이 되는 거예요. 네. 형사적 문제예요. 그냥 내 회사에 내 돈 뺏어다가 내가 갚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형사적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 가지급금을 끌어나가는 데에서 지적재산권만큼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왜? 5억이라는 자본이 돌았으니까 그것이 자본화 되어버렸으니까 그 가지급금 깔아가는 데 좋다. 뭐 미치미 이 자본 정자 그냥 회사에 자본이 정자되는 거죠. 법인세율과 관계한 거고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가진 특허에 대해서 내가 돈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은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통해서 쉽게 말해서 내가 특허를 개발할 때 만들 때는 내 개인의 이름으로 만들어서 특허에 등록했어요. 그죠? 그 회사에 이제 법인에 양도하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팔았으니까 회사에서는 어떻게 돈을 지불해야 되죠. 내가 돈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대표가 직무발령 보상 제도를 통해서 돈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법인 돈을 내 개인 통장으로 그것도 기가세로 가지고 올 수 있다. 안타깝게도 원래 2017년 1월 1일부터 요 직무발령 보상 제도법상에 세금 혜택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부터는 내가 가져온 돈의 한 40% 정도는 세금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한 뭐 8%만 세금 내면은 됐거든요. 이제 원래부터는 한 40% 세금으로 나간다. 어쨌거나 대표도 특허를 내면은 여기에 대한 발명진흥법 제2조에 의거 돈을 가져올 수 있다. 내 돈으로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가지급금 까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특허 한 건 해가지고 한 7, 8억 받으면은 회사에 자본화 또 시켜가지고 재무적 반영시가 가지급금 5억 까고 내가 한 2억 달러 또 챙기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단 뭡니까? 법인의 통장에 돈이 있어야죠. 회사 운영은 잘 해야죠. 특허권 가치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특허권 가치평가는 우리나라에 간평사는 46명이 있습니다. 46명이 그 사람들의 낙인이 찍히는 것만 국세청에서도 인정이 되고 또 관공서에서도 인정이 되고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 영업권이라든가 요 특허권이라든가 요것은 가치 평가하는 감평사한테 받습니다. 그걸 받아야 정부에 반영하죠. 그렇죠. 네. 그 특허가 있다고 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 특허권을 인정받는데 빨리 보내려고 했는데 또 차장님이 질문하셔가지고 회사가 3년 동안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요 시점에서 내가 특허권 가치를 평가받는다 하면은 최고점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진 특허권의 가치를 최대한 많이 반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요렇게 내려온 회사가 요 시점에서 특허권 가치를 평가받았다 하면은 최저점이에요. 여기서는 5억 받을 수 있던 것이 여기서는 1억밖에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냐? 3년 동안의 재무제표를 보는데요. 3년 동안의 기업의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을 다 본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이 가진 특허가 내가 이 매출에 몇 % 정도 기여를 되느냐. 기여도를 봅니다.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그럼 기여도가 한 60% 이상 되면은 거의 뭐 특허 가치 평가의 100%가 돈으로 환산할 때는 100%가 된다고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가치 평가를 합니다. 영업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에 받는 세제 혜택인데 연매출 한 10억 정도 하는 업체가 10년 동안 회사를 개인 사업자로 하다가 법인으로 바꿨다 했을 때는 이 영업권이 어떻게 지정되냐 하면은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해도 그냥 10억이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쉬워요. 절차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개인이 사업자 내가 법인 하나 설립하고 법인 만들어 놓고 영업권 적용시켜가지고 마찬가지로 감평사한테 인정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 10억은 재무제표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영업권 하나만 가지고도 법인을 만들 때에 자본금 10억짜리 회사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 돈 한 푼 없이. 자본금 10억짜리 회사를 법인으로 만들었다는 순간 그 자본 10억짜리 들고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은행 가야죠. 은행 가면은 60%까지 적용받지 않습니까? 6억은 그냥 나와요. 6억은 대출이. 은행 대출이. 그와 같이 이 영업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10년 동안 이 사업을 했던 그 업력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가치를 인정해 가지고 너한테 요만큼 줄 테니 너 법인으로 전환해서 회사를 잘 운영해다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같이 2010년까지 이건 전부 비과세 100% 비과세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40% 가능한 거죠. 이게 또 5년 동안 감가상각이 가능해요. 10억 받은 거를 2억 세금 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거 또한 이거 하나만 있어도요. 법인 설립해놓고 한 5년 동안은 세금 걱정 없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 하는 장점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적재산권은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업권도 마찬가지로 개인 대표가 마찬가지로 내 개인 통장으로도 돈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개인 통장으로도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내가 돈을 마음대로 쓰느냐 안 쓰느냐 그 차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이제는 개인 사업자가 아닌 그냥 오로지 내 개인 통장에 돈을 넣는 개념, 요 개념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법인에서 돈을 가져왔으니까 뭐는 내야 돼요? 세금을. 소득세는 내야죠. 그죠? 소득세만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득세만 내면. 그렇기 때문에 세금 부분에서 있어가지고 거의 한 90% 정도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적용되는 세제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평균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하는 거죠.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하죠. 지금 시간이 이제 많이 없다 보니까. 이건 2013년부터 발령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쭉 하는 거고요. 결국은 정부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주는 이유는 우수 발령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회사에 기여를 하고 그 회사는 우리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자 하는 게 취지입니다. 똑같은 얘기고요. 기업도 이제 그 개인한테 돈을 줬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또 세금 혜택을 또 봅니다. 이중적으로 세금 혜택을 봅니다. 돈 팔기 사례고
제가 다 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비과세. 예. 자, 다음은 이제 R&D로 가보겠습니다. R&D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기술 개발이죠, 그죠? 기술 개발 자금입니다. 기술 개발. 기업이 기술 개발을 하는데, 근데 뭐 R&D 나는 회사 만들었다고 R&D 자금이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R&D 자금은 첫 번째는 무상환이라는 거죠. 무상환. 갚지 않아도 되는 돈. 정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기술 개발에 힘을 쓰는데, 기술 개발되고 나면은 갚지 않아도 된다. 그 대신에 성공에 대한 것은 다시 정부에 환해줘야 돼요. 매년 10%씩. 10%씩은 환원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받은 금액에서 10억을 받았다면은 매년 1억씩은 다시 환원을 해줘야 된다. 왜? 10억을 받아가지고 내가 기술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쳐서 이것이 내 회사의 원동력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무상환자로 갚지 않아도 되는 돈, 이게 가장 큰 메리트라는 거죠. 그러나 정부에서 돈을 줄 때 아무한테나 막 주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기업에서 연구소가 있느냐 없느냐를 봅니다. 유무를. 왜? 연구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느냐 하는 걸 판단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특허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봅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특허가 없어도 그냥 특허 아이템으로 이 R&D를 기술 개발 아이템으로 해서 많이 신청을 하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점수제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가산점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 기업의 특허라는 것이 있는 기업하고 없는 기업하고 가산점이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특허가 있는 기업은 당연히 어떻게 더 받기가 쉬운 거죠. 왜 이렇게 받겠느냐?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안면 또는 뭐 로비 이런 걸로 R&D 자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계량화를 한 거예요. 계량화를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돈이 나가도록. 그래서 어쨌거나 R&D 자금은 이제 특허가 있느냐 없느냐. 세 번째는 이제 이 R&D를 받기 위한 기술 개발의 아이템이죠. 요 세 가지가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혹시 여기 계신 대표님께서도 R&D 자금 받고 싶다 하면은 기업주 대표의 또 열정이에요.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왜? 이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은 결국은 가서 정부기관에 가가지고 본인이 브리핑을 해야 돼요. 브리핑을. 근데 브리핑 하기 싫어가지고 5억짜리 나오는 것도 싫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요건데 작업에 대해서 요걸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통상 기업을 운영하시다 보면은 돈 만드는 게 제일 힘듭니다. 물건 만들고 물건 파는 건 오히려 쉬워요. 그런데 중소기업 저도 뭐 조금만 거 하나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애들 월급 주는 날은요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돌아서면은 월급 날이에요. 돈을 만들 때 있어가지고 우리가 쉽게 가는 데가 이제 은행이죠. 은행. 그죠? 은행에서는 신용과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빼쓰는 거예요. 신용과 담보로. 중진공 자금,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자금을 대출받는 거예요. 요걸 이제 우리는 정책자금이라고 그러죠. 요걸 정책자금이라고 그러고 17부 5초 16층에서 하는 요것이 이제 R&D 자금입니다. 요게 요 R&D 자금이 이제 무상한 자금이에요. 무상한 자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중진공의 정책 자금 외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이 이제 기보, 신보, 이제 재단, 그다음에 정책 자금, 중진공 자금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죠. 기보, 신보가 이제 한 40조, 연간 한 40조 됩니다. 해마다 40조. 그 다음에 신보도 한 40조 됩니다. 그러나 기보나 신보나 가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돈은 은행에서 받아요. 받는데 여기서는 뭘 끊습니까? 보증서를 끊죠. 그죠? 보증서를 끊어서 은행에 갖다 주면은 은행에서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기보, 신보도 기보도 기술보증보험도 보험사도 보면은
뭐 창업 자금 테마가 있어요. 아이템이 있어요. 창업으로 들어가면은 새로운 기술 개발회가 들어갔는데 너 연매출 얼마 했느냐, 너 자본 얼마나 했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이 좀 딜레마인데 어쨌거나 기본 신고에서 보증서를 받아서 은행에서 받는 거. 요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서를 끊어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자금이 이제 중진공 정책 자금이 연간 7조 정도가 되는데 요 중진공 자금이 이제 말하자면은 중진공 직접 대출 자금이에요. 네, 직접 대출. 한 뭐 40에서 50%는 1, 4분기에 좀 많이 풀립니다. 그래서 3월 달까지가 좀 바쁜 시기예요. 3월 달까지가 정책 자금을 뭐 기업인들도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많이 신청하기 좀 바쁜 그런 시기인데 지금 현재 가장 활성화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 요거 중진공 직대 자금이죠. 요거는 신고하고 기부해서 받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고하고 기부해서 받았더라도 다시 받을 수 있는 자금인데 예. 또 신고하고 기부해서 안 됐더라도 내가 안 됐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재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요거 외에 이제 R&D, 이제 기술 개발 자금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상환이냐 무상환이냐 하는 거고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재단 기금이 20조, 40조 정도. 이제 중진공의 항목들이 이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크게 이제 나눠져 가지고 이 속에서 또 작은 테마 나가가지고 어쨌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약 한 5천여 종의 아이템, 5천여 종의 주제, 테마가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더 쉽게 말하자면은 지금 대표님들이 하시고 있는 업종은 뭐든지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차는 필요 없고요. R&D 과제는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근데 요 R&D 자금은 또 흔히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무상환으로 받았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기술 개발에 반드시 사용한 근거는 제출해줘야 됩니다. 제출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19조 5천억 정도. 올해도 2017년도 19조 5천억입니다. 여기 이제 정부 돈, 정부 요렇게 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체부에 또 돈이 있어요. 문체부 자금도. 그러다 보니까 문화에 관련된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어떻게 이 돈을 R&D 자금을 끌어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미리에서 쓰고. 네. 그래서 차은택이 같은 애가 대표적으로 이 돈 다 끌어다가 쓰려고 생각하니까. 네. 콘텐츠 사업도 이제 다 가능하다는 거죠. 체육 인재 육성 재단 딱 떠오르는 거 있죠? 장시호. 네?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장시호. 그러니까 요런 자금들이 어떻게 다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다 그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중소기업 대표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와 같이 다 흘러가 버리고 대기업에서 가져가 버리고 중견기업에서 뛰가 버리고 하니까 실제로 중소기업 대표들한테는 고작 1년 돌아오는 게 결산해 보면 2%, 3%밖에 못 받아요. 그만큼 이제 문턱도 높다는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이런 데서 다 이제 돈이 이런 데서 다 각각의 예산이 다 편성돼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그래서 뭐든지 다 소 키우는데도 R&D 자금 나갑니다. 소 키우는데 안 되는 게 안 된다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아 예. 제 얼굴을 안 찍고 이걸 또 찍고. 네, 뭐 진행 예시 때 하나씩 받아가지고 이것저것 다 돈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다 많이 받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연구소, 벤처나 이노비저, 인정, 특허, 박물제도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표의 결단력, 그 다음에 아이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가 재무제표가 나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거는 기본입니다. 정책자금이나 R&D나 기업 대표 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안 됩니다. 과연 그렇게 해야 될까라는 의구심은 있습니다만은 뭐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고요. 예. 자, 이제 R&D까지 이제 마쳤고, 제가 정책 자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책 자금도 똑같은 내용인데, 네네네, 끝냅니다. 네. 여기 2017년도 2017년도 중기청 기술기반 지구상 시청 요령해가지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도 중기청에 들어가 보시면은 요 자료 그대로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도 직접 다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기업 대표하고 매칭이 돼가지고 시작하면은 3년만 합니다. 3년만. 왜? 4년 차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도와드리지 않아도 혼자 다 할 수 있거든요. 비용, 수수료 비용 절감하시려면은 직접 이렇게 다 들어가 보시면 돼요. 다 들어가 보시면은 다 들어가시면 다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중기청에 있는 자료 그대로 내가 가져온 거예요. 그게 지금 정책 자금 만들어 내놓은 겁니다. R&D 성과 조사, 사업 계획서, 정책 자금 안에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 말고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적으로 정책 자금은요. 3월 달부터 바쁜데 정책 자금 지금 저희들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중진공 직대 자금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중진공 직접 대출 자금 요거를 보시면 되고, 여기도 또한 항목 5천여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책 자금도 무조건 그런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3년치 재무제표를 봅니다. 3년치 재무제표. 요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3년치 재무제표 중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위주로 봅니다. 그러나 영업이익보다는 매출액을 더 크게 봅니다. 첫 번째는 매출액 보고요. 두 번째는 회사의 부채 비율을 봅니다. 부채 비율. 내가 부채가 회사 자본보다 크냐 작냐. 400% 넘어가면 100% 안 되고요. 300%쯤 되는 회사는 한번 해볼만 하고요. 그 밑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크게는 요 두 개 보니까 지금 이제 요 중진공 직대 자금은 처음에 받는 회사는 한 3억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욕심내지 마시고 3억, 맥시멈은 5억 45개, 운전자금 5억에 시설자금 45억까지예요. 항목별로 5억에 45억인데 한 3억 정도 생각하셔가지고 시작하시면 되고, 이자율은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 통상적으로 8년 동안 상환이고요. 3년 거치 5년 상환. 이렇게 통상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항목별로 틀립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8년, 3년 거치 5년 상환,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것은 기준금리보다도 또 0.5포인트 낮은 금리도 있어요. 항목별로. 그러나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정책 자금이 지금 1, 4분기 내에 가장 많이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또 빨리 이제 신청하는 것이 어쨌거나 이제 유리하기 때문에 혹시 신청해보자 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하고 재무제표만 신 대표님이나 김 본부장님한테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판단이 됩니다. 바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된다면은 어느 정도 금액까지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바로 피드백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외에도 해드릴 말씀 많습니다만은 급한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제 주위에 계신 분들이나 꼭 기업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꼭 필요한 자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고, 또는 컨설팅 한 게 필요한 게 있으면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업이 개인으로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는 게 좋고,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그다음에 우리 김영순이가 둘이가 여기다 자료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늦게 정말 대단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너무 바쁘신데 우리 용덕정 교수님
한국문화환경경제인 포럼의 대표님이십니다. 한번 기업들이 모일 때 한 200명씩 이렇게 모입니다. 용덕전 교수님하고 우리 우 대표님하고 같이 제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덕전 교수님 작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유. 네. 우리 저 신영수 대표님이 늘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최고의 과정을 좀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고요. 작년부터 포럼을 하면서 이제 이번 작년 11월달에 한국문화환경경제인 포럼을 시작을 해서 문화와 환경을 접목해서 경제 기업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함께 좀 협력하는 그런 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하실 분은 좀 서로 열어놓고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은 이 포럼이 중복이 돼서 다음 주 화요일은 저희들이 여기서 포럼을 안 하고 전부 참여하실 분들은 저 포럼에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가면 아주 재밌는 공연도 있고 정말 괜찮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이창경 대표님은 독도운동을 너무나도 17년 이상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사회봉사자입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신영숙 대표님 정말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을 지금 오랫동안 참 어려운 길을 걸어오시는 모습을 가까이서 뵙고 있습니다. 늘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하는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회운동가로 자칭 타칭 이렇게 오랜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약 30년 가까이 제 나이에 걸맞지 않는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용덕준 교수님 상임 대표님으로서 저희가 같이 모시고 또 한국문화환경경제인 포럼 운영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크로스오버 아트클 유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며칠 전에 외국으로 나가서 공연하고 있는데 이번 포럼에는 저희 공연팀이 공연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교수님 주변 아주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 피아니스트를 모시고 또 공연과 우리 기업 환경에 우리 문화예술의 이런 에너지를 같이 한꺼번에 같이 가져가는 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들하고 교육을 해서 두 단체가 같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하고 모임을 할 때 또 우리가 가지고 이 단체가 필요한 부분 우리가 또 역으로 최고의 과정이나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영업을 해주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용덕준 교수님하고 명함 주고 가시고 그렇게 해서 서로 포럼을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 아직 두 타임이 더 남았는데 짧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3월 인터넷 아시는 분? 3월 인터넷 아시는 분? 몰라요. 잘 몰라요? 인사 나누는 거 좀 이따 가시는 거. 네, 조금 이따가 하시죠. 아니 안 가시니까 가시는 거.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 앉아주세요. 다음 강의인데. 김진아 사장님, 조금 앉아주세요. 저기는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가셔야죠. 자, 잠깐만요. 이제 여러분 3월 인터넷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 여러분 3월 인터넷을 모르면 내가 스마트폰을 전혀 쓸 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사람처럼 3월 인터넷 시대를 우리 가까이 왔습니다. 그 3월 인터넷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진수 사장님을 모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목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지금 목이 좀 간단하게. 우리가 여기 주식회사 봄코리아 최진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은 4차 산업혁명에 지금 사물 인터넷 공부가 있어. 사물 인터넷이라면 우리가 IoT라고 합니다. 인터넷 오브 싱스 해가지고 사물 자체를 인터넷이 있는 핸드폰으로 제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핸드폰으로 집에 있는 보일러를 켜고 가스불도 잠그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모든 가전들이 사물 이 핸드폰으로 제어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걸 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는 시대가 지금 와 있어요. 이거를 현재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모든 게 우리가 사물 인터넷 하면 5G라고 해요. 5G 환경에서만 이것이 제어되어 가지고 이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동영상이 되는 사람은 내비신. 이게 좀 안 걸어가 싶은데 한번 넘어가야 되겠네요. 동영상이 있었는데 그래서 환경이 좀 부족해서 이제 조금씩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사물 인터넷 시장이 향후 2020년까지 7천조 시장입니다. 7천조 시장이고 전 세계의 하두가 우리가 사물 인터넷 IoT예요. 전 세계가. 그리고 전 세계가 이제 다 뛰어들고 지금 미국이, 일본이, 중국이 전 세계가 뛰어들었다고 보시면서 이 사물 인터넷 가격에는 이 인터넷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G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게 삼성이 개발해요. 삼성전자에서 세계 최초로 5G를 개발해요. 5G라는 것은 지금의 LTE의 1000배가 빨라요. 이 지금의 LTE의 1000배 빠른 속도를 갖고 있고 여가 3시간짜리가 1초만 다운받아요. 이러한 5G 환경에서 사물이 제어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삼성전자에서 2013년 5월달에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이것을 시연에 성공하고 2015년도에 기술 표준을 만들어서 2016년도에 핵심 기술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걸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이미 5G를 개발했고 삼성 울산에서는 스마트웨어를 개발했어요. 스마트웨어는 내가 옷만 입고 있는 상태에서 핸드폰을 갖다 댔을 때 건강정보가 나타나요. 고혈압이고 심전도고 심장박동을 쓰고 심지어는 우리가 돌연사에 대한 위험까지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면 놀랍죠? 네. 이런 것을 개발했고 삼성은 기존의 가전들은 다 깨졌어요. 다 뒤져버렸어요. 그러나 새로운 가전, 아까 못 보여줬었는데 이 인공지능이 장착된 새로운 가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통신사가 없어요. 삼성이 제4 이동통신을 준비했었는데 정부가 허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통신사 1위가 LG U+입니다. 세계 1위예요. 현재 2위가 KT예요. 3위가 SK입니다. 전 세계에서 통신의 속도가 1, 2, 3위를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사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빠른 통신사 LG하고 제휴를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와 LG U+가 5G 글로벌 표준 개발 협력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 세계 표준을 잡고 가고 있다. 전 세계 주도권을 누가? 삼성과 LG가. 그래서 이거는 2013년도 6월 25일 날 체결된 거예요. 삼성과 LG가 저가와 동침하게 된 겁니다.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나 이들이 움직이는 주체는 첫째는 가전이 움직여야 돼요. 가전은 대한민국의 전기를 누가 갖고 있어요? 한전이 갖고 있잖아요. 한전을 또 이 LG가 손을 잡습니다. LG U+와 한전이 손을 잡고 홈 IoT 1차적으로 가정에 있는 모든 이런 쪽의 가전 제품들을 핸드폰으로 제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손잡고 하는데 우리는 LG의 한전과 그 다음에 LG 사기업과 한전의 공기업이 만나면 공사가 만나면 우리나라는 특혜 논란에 시비가 들죠. 이런 부분을 KBS가 아예 불식시켜줍니다. 이 2016년도 6월 14일 KBS가 전격적으로 발표합니다. 전기가스가 IoT와 만나가지고 민영화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민간 전기회사, 민간 가스회사, 통신사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하죠. 지금 우리가 이 법인을 가지고 네트워크 유통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하게 됩니다. 이런 LG U+의 G코드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주식회사 봄코드. 왜냐하면 봄코리아는 LG라는 대기업이 직접적으로 유통을 못하니까 주식회사 봄코리아를 통해서 유통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앞으로 민간 전기 가스 통신사가 생기면서 이것의 빅뱅이 일어나요. 이 빅뱅이라는
이 저자는 이창우 박사라고 한국 FTA 산업협회장이에요. 지금 이분은 우리나라 그 FTA를 주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현재 2016년도 6월 현재로 424개국이 체결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FTA를 모를 때 이분은 건설, 무역, 금융, 통신, 직접 판매, 서비스 전 분야가 될 겁니다. 이 지금 현재로도 모든 분야에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FTA를 모르면 무역도 못하고 생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겁니다. 저도 여기에 교육에 뛰어들었어요. 200만 원 내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창호 박사는 11년 전에 IT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이 앞으로 이럴 것이라고 썼는데 현재 이렇게 딱 말했거든요. 유트레이드라는 것은 유비쿼터스예요. 우리 가치는 IoT. 내 핸드폰으로 집안의 모든 사물을 제어할 수 있는 우리나라 통신업체들이 표준을 주도하고 있다고 얘기하세요. 삼성과 LG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에 하늘에 준 기회랍니다. 인생에 살아가면서 기회가 한 2번 온대요. 저는 마지막 기회로 잡고 제가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21세기 징기스칸 하시는 유리승어 중에서 이 책에서는 첫 번장자가 탄생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조만장자가 탄생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창호 박사입니다. 그래서 한국 FTA 모든 정책 우리나라 차관급 정도에 주관하고 있고 이들이 우리 회사 접니다. 저도 이거를 200만 원 내고 지금 교육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시면서 이 전체 세계 가는 방향 그리고 국가 가는 방향 우리가 또 기업이 가는 방향 이것을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을 정부가 불을 지펴내는 겁니다. 신사업 규제를 대폭적으로 철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이 자율자동차,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고 인공지능 로봇을 카시트에서 만들었었어요. 그러나 규제에 묶여가지고 우리는 이미 미국의 구글 자율자동차 다 뒤졌고 지금 일본의 소니, 중국에는 이미 중국의 요리사가 로봇이에요. 서빙은 로봇가 해요. 얼마 전에 텔레비 나왔었어요. 이러한 시대까지 가는데 우리는 요소적인 기술에서는 다 뒤졌어요. 그러나 인프라만은 우리가 아직까지 세계 1위예요. 이 세계 최초로 사물 인터넷 전용망을 작년 상반기 안에 세계 최초로 사물 인터넷 전용 정보망을 깔려가지고 휴대폰으로 집안의 모든 무게를 컨트롤하는 시대를 앞당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사안이고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서 이 전 세계의 금년의 하두가 IoT 사물 인터넷입니다. 전 세계는 이렇게 가고 있고 전 세계 지금 IoT기가 1조 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1조 개가.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에는 이 IT 인프라가 100으로 봤을 때 미국은 30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50이고 그 다음에 저기는 중국은 20이에요. 이런 빠른 이 인터넷 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 4차 산업의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때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국가는 이미 1차 산업이 다 깨졌어요. 전체 포천에 철강이 다 밀렸고 두 번째 조선이 지금 1위 하던 한국 조선이 6, 7위로 밀려났습니다. 꿀뚝 산업인 화학 산업이 다 무너졌어요. 삼성 볼까요? 삼성은 반도체만 겨우 명명을 유지하고 있고 자동차, 가전, 스마트폰, 중국의 가전에 다 밀렸어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신년사에서 뭐라고 발표했어? 삼성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1차 산업인 자동차도 반도체도 스마트폰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삼성이 무점포 창업이다. 중국의 알리바바를 본 거죠. 뭐냐면 유통이 제조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삼성은 최근에 보면 AI 인공지능하고 체인브로 미래 화폐 산업 투자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최초로 이런 걸 개발했었고 그리고 LG는 보자고. LG는 지금의 우리 제3의 혁명을 우리 뭐냐면 인터넷 혁명이라고 해요. 인터넷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지구촌이 하나의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FTA로 인해 가지고 국가 간의 장벽이 다 무너졌어요. 국경이 없는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는 뭐냐면 이 승자 독식의 시대입니다. 1대 99의 법칙이에요. 1등만이 살아남고 2등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LG가 본 것은 LG는 1등을 할 거다 세계. 그래가지고 LG 권영수 부회장이 금년 1월 10일 날 CES 세계 미국에서 오는 가전 박람회에서 발표합니다. LG U+는 홈 IoT 분야에서 세계 1등을 할 것이다. 그래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이미 LG는 1,500만 가구를 이 IoT 모든 기계들 공짜로 다 깔아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공짜로 받기만 하면 돼요. 두 번째, 이 LG는 이렇게 하고 두 번에 베트남 한전하고 손잡았고 KT하고 손잡았고 이미 그리고 베트남에다 IoT망을 작년에 다 깔아버렸어요. 중국은 땅덩이 넓죠. 그래가지고 중국에 하웰이라는 통신사하고 제휴했습니다. 그리고 그 삼생이라는 대기업과 제휴했어요. 그리고 북미에는 KT하고 손을 잡았고 이렇게 하면서 초인류 기업이 되기 위해서 LG는 이미 전 세계 망을 다 깔아버린 거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지금 LG가 가는 방향이 대기업이 가는 방향이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가는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은 짧게 끝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도 돈 한 푼도 들지는 않습니다. 내가 마인드만 바꾸면 사업이 됩니다. 보세요. 이거를 우리는 통신을 하는 회사는 아니지만은 핸드폰이 필요한 회사예요. 핸드폰이 망가졌거나 깨졌거나 바꿀 때 됐으면 핸드폰을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왜? 핸드폰이 있어야 사물을 제어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집에 인터넷이라든가 TV 같은 거 보시잖아요. SK나 KT를 LG로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그걸로 다 투자 끝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같이 이 IoT 기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IoT 이 캡슐이라고 하는데 이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캡슐은 지금 ADT하고 세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기기값은 70만 원에서 120만 원. 설치비 별도예요. 한 달에 7, 8만 원 내. 이거는 이 기기 전체를 공짜로 달아주고 이거 지금 24만 2천 원을 단돈 11원. 여기는 허브가 들어가는데 인공지능이 14만 3천원짜리 22원. 토탈 해가지고 33원에 설치비 공짜에 한 달에 2만 4,200원이면 돼요. 이거는 뭐냐면 기능이 이제까지 세콤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은 틀리고 나서 출동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거 내가 다 제어해요. 뭐냐면 이 움직임이 감지됐을 때 문 앞에서 나한테 콜이 와요. 알람이 오고 두 번째 내가 대화가 돼. 도둑하고 대화가 돼요. 내 방문자하고. 소리 질러가지고 야 누구야 소리 질러가지고 도망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미국에서도 문을 열어줄 수 있어요. 지금 방문자가 어머니가 왔을 때. 그 다음에 우리 택배가 왔을 때 내가 전부 다 문을 열어주고 놓고 가야 할 수 있고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전부 다 그냥 하고 그렇죠. 이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가스를 잡는다든가 스위치를 잡는다든가 모든 기능이 있는데 단지 내가 생각만 바꾸면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런 걸 다 공짜로 달아주고 이렇게 해오는 체계가지고 그리고 우리 회사는 더 나가서 세계 최초로 고등학교 학자금까지 지원돼요. 100만에서 200만원까지. 그리고 우리가 대학생은 300만에서 800만원까지. 학자금 세계 최초 지원하고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내가 하다 보면 인프라가 내가 1000명만 발생했어도 매달 내가 월급같이 100만원 정도 오를 수 있고 10,000명이 인프라 갔을 때는 거기에서 아무 짓도 안 해도 한 달에 1,000만 이상이 수입이 발생하는 이러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보를 파는 사업이지 물건을 파는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적용해보시고 오늘 모두가 부자 되는 2017년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조금 관심 있는 분은 토요일날 저희들이 선릉에서 별도 모임을 합니다. 다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모든 아이템에 대한 선택은 뭐 내가 직접 하든 소개를 하든 그런 선택은 본인들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들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휴를 해서 이런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톡방에 초대를 할 거니까 단톡방에 예. 내용 보시고 그렇게 움직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우리가 한국은 굉장히 지금 좁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로 나가야 되고 그것이 꼭 상품뿐만 아닙니다. 보험도 세계로 나갈 수 있고 이제는 자유무역이 협정이 됐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이번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통해서 2개 기업이 지금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어떻게 진출하는지 그 설명을 우리 주식회사 모타그룹의 전용훈 본부장님을 모시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에 이제 모타그룹 외에 언론사가 또 있는데 아직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 듣기로 하고 모타그룹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이제 9시까지니까요. 9시 전에 많은 속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제 말로만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예전에 100년 전에 그 산업혁명을 일본이 먼저 받아들임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저희가 지금 급격하게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서 지금 의식 자체가 밀려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현실 두 가지 상황을 실제 있었던 일을 보면요. 며칠 전에 전화 받은 건데요. 중국에서 한국이 가장 뛰어난 게 사람이 재산이라고 했는데 중국에서 헤드헌터 업체에서 그 전문 인력, IT 분야 전문 인력을 최고 수준으로 요청을 해서 줬습니다. 최고 수준으로 뽑아줬는데 답변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정도의 스펙을 가진 사람은 중국에 널리고 널려있다. 이제 한국은 끝난 거예요. 이제 세계에서 뒤처진 겁니다. 중국한테도 뒤처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2017년 1월 31일자 매일경제신문에 이렇게 헤드라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7년간 근로자 수입 상승률은 20%였고 건물 임대 수익 상승률은 8배에 달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거품 경제를 일으켰다는 거죠. 부동산을 매개체로 해서 돈을 부풀려서 경제가 돌아갔다. 그러니까 경제 구조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고 이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볼 때. 그러면은 지금 그 기업을 하시는 분들, 저희 같은 또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처럼 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당히 위험 직전에 놓인 상태라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천만 명이 가처분 소득이 그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소득 수준 향상이 안 됐기 때문에 쓸 돈이 없어져요. 그리고 생각보다 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경제 상황으로 지금 들어간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 가처분 소득이 없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이제 자영업자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경제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되고 돈은 이제 위에 있죠. 그래서 사업하시려면 위에를 공략하든가 아니면 아주 밑에를 공략하든가 어정쩡하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지금 저희가 그 휴먼 브랜드라고 하는 그 인터넷 언론사를 하면서 브랜드 컨설팅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디자인이라든가 제품 품질은 괜찮은데 브랜드에 대한 마인드가 없어서 이 똑같은 제품인데 브랜드가 있는 제품은 비싸게 받는데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싸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치를 못 받는 거죠. 그러나 브랜드 전략을 쓰는 기업은 돈을 받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저희가 그 지난 4년 동안 기업에 대한 홈페이지에서부터 기획에서부터 그 CEO 모든 스토리부터 해서 브랜드 컨설팅을 해줘서 잘 만든 슬로건 하나가 매출을 10배 상승시킨다. 그런 개념을 이해시켜서 실제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지 않으신 분은 모르지만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컨설팅을 받고 나서 매출이 상승했다는 거를 많은 피드백이 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그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브랜드 컨설팅 하다가 보니까 또 휴먼 브랜드로 접근하다 보니까 아, 도저히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위기구나 라는 걸 느꼈고 마침 저희가 생각한 것이 새로운 시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국내에서는 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아세안 10개국의 앞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 경쟁력 있는 제품은 아세안 10개국에 진출할 텐데요. 그
그 중심을 인도네시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현재 한국에서 인도네시아까지 거리보다 인도네시아 동에서 서까지 거리가 더 멉니다. 상당히 국토가 면적이 넓죠. 그리고 각 분야별로 저희가 바이오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요. 저희와 파트너십을 맺는 기업들은 이 세 가지 서비스를 저희가 해드립니다. 코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이 무역 플랫폼에 저희가 인도네시아어로 전부 다 현지 바이어라든가 현지 1인 셀러들, 왕홈 같은 1인 셀러들이 보는 사이트에 우리가 만든 겁니다. 거기에 제품 소개부터 스토리텔링까지 딱 해서 바이어로부터 직접 연락이 오거나 해외 직구까지, 또 저희가 현지에서 직접 판매도 하고 바이어 컨택을 다 합니다. 현지에 찾아가서요. 그 다음에 현지에 그 오픈마켓 1위 오토코페디아에 저희가 입점해서 홍보를 해드리고 또 구매가 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그 소비자 체험단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1인 셀러가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20명으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 10,000명까지 저희는 저희만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들이 인도네시아는 이 직접 이렇게 소개 판매가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어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건 약 1%밖에 안 되고 오프라인에서 다 판매해요. 현재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약 2억 5천 명인데요. 중국, 인도,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중산층이 현재 1억 명, 인도네시아 통계도 1억 명이고요. 모바일 사용 인구가 1억 8천만 명. 그 다음에 이 중요한 부분이죠. 35세 이하가 60%가 넘습니다. 아주 왕성하고 구매력이 뛰어납니다. 지금 현재. 저희와 파트너십을 맺는 업체는 그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현지에 미리 주면요. 현지에 있는 저희 바이오 개척단이 현지인입니다. 저희는 한국인을 상대로 하지 않아요.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현지 바이오 개척단이 이 수출 아이템에 맞는 바이어를 추적해서 끝까지 매칭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 일반 무역 전시회가 아닌 저희하고 파트너십을 맺으면 그 아이템이 인도네시아에 실제 수출이 되고 판매가 될 때까지 저희는 끝까지 추적해서 바이어를 매칭시켜 드립니다. 또 현지에 이런 20, 30대 주부들 경제활동이 왕성하고 온라인 활동을 잘하고 있는 이런 20, 30대 1인 셀러들을 교육하면서 이분들이 직접 판매하기도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한국의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손잡기에는 저희 회사만한 데가 없습니다. 네. 현지 인도네시아 바이오 마스터는 그 100평짜리 현물을 저희한테 출자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면 저희는 그 100평 중에서 50평은 저희하고 매칭된 회사의 제품을 진열하고 40평은 1인 셀러들을 교육할 겁니다. 창업자들 계속 길러내겠다는 뜻이죠. 그럼 그 창업자들이 판매하는 것은 바로 그 제품이 판매되겠죠. 작년 10월에 처음으로 저희가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해서 처음으로 8개 회사를 작년 10월에 가져갔습니다. 8개 회사를 가져가서 일주일 동안 저희 시스템을 가동했는데요. 그 중에 이 세 회사는 $110만 수익 의뢰 항사를 그 자리에서 바로 확보됐습니다. 나머지 회사들도 계속 추적해서 바이오 매칭을 하고 있고, 이 회사는 작년 10월에도 갔었는데 요번에도 또 이미테이션을 그쪽에서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가지고 갑니다. 저희가 요번에 홈페이지까지 전부 다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 전부 다 무시하고 다시 설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대표님이 이제 20년 하셨던 여자분인데 너무 좋아합니다. 그 기존에 본인이 생각했던 거와는 브랜드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고급스럽게, 그리고 그걸 영어 해외 버전으로 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강사분이었는데 저희가 브랜드 컨설팅을 해서 지금 현재 강사료를 서울대에서 부릅니다. 강사료가 2배 뛰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최대 강점이 바로 홈파트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호텔을 얻어서 요번에 2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일주일이 아니고 저희와 매칭된 업체의 제품을 가지고 바이어랑 계속해서 미팅을 할 거고요. 그다음 K푸드, 한국 음식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현지 셀러들하고 한국 음식 되게 좋아합니다. 같이 요리해서 만들어 먹으면서 오피셜하게 접근하지 않고 아날로그적 방식으로 접근해서 하나가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몇 점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지금 중국이 굉장히 이 사드 때문에 수출이 막혀 있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시장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 우리 전용훈 대표님은 용덕준 교수님하고 미팅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업무 제휴를 하고, 지금 우리 용덕준 교수님이 운영하는 포럼에도 기업 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단체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로가 윈윈합니다. 저는 그 역할만 해주는 거고, 우리 홍 회장님하고도 환경포럼 해서 이시영 박사님을 모시고 또 한번 초청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21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우리 용덕준 교수님이 주최하는 그 행사에 한 200명씩 모여요. 거기 가보면 여러분들이 많은 인맥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다 공지를 할 테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많은 단체들하고 제휴를 해서 저 단체가 행사를 우리 그냥 다 가죠. 우리가 한다면 그 단체가 또 와주고, 이것이 서로가 이제 윈윈인데, 우리가 많은 단체들이 우리 단체만 하고 우리 회원들이 딴 데가 막 늘어올 때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내 물건 우리 사장님이 팔아주고, 사장님 거 내가 팔아주고, 그죠? 예. 당연히 나를 도와주고, 지금 우리 엄지TV 지금 사장님 바쁜데 엄청 바빠요. 근데 저런 게 왜 저런 거야? 그럼 방송사업은 그냥 맡겨버리지. 아까 사진도 마찬가지고, 아까 여기 지금 기업 강의하셨죠? 예, 기업 강의 법인 설립하는데 내가 무조건 오다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그냥 내가 그냥 여기서 그냥 홍보 활동만 하고 그냥 좋은 제품 싸게 사고 취지가 좋겠다 이러면 35,000원만 내고 회원으로만 가입을 하시면, 아까 제가 우리 제품, 상품, 이거 소비자 가격 33,000원짜리입니다. 2,000원은 그냥 기부해 주시는 거예요. 드리는 거야. 손해 보는 거 하나도 없죠? 근데 내가 여기에 뭔가를 제휴를 해서 내 상품을 좀 팔고 싶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35만 원을 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카드 한 번을 만들어야 돼요. 공동카드. 여러분들의 아이템이 뭔지 몰라요. 보험이 됐든 여행이 됐든 상관없이. 그래서 기업 회원은 35만 원입니다. 아까 그분도 저번 설명 듣고 오늘 회원가입하러 오셨는데 시간이 너무 기니까 가셨다가 밤늦게 오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정말 우리가 검증해서 미팅을 통해서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의 제품을 팔아드리고, 우리들한테 이익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걸 여기 있는 분들하고 나누는 겁니다. 저희들은 마케팅 시스템을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는데, 동종업종은 5개 이상은 저희들이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험으로 참여를 하신다, 그럼 보험회사 5개 이상은 우리가 안 받아요. 근데 보험 벌써 하나 들어왔어요. 한 업체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 회원들 중에 누군가가 보험으로 가입하면 보내드리는 거예요. 고객은. 우리 회원들 중에 만약 우리 지금 닥터세로도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지만, 신발 지금 현재는 당분간은 다른 업체 안 받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회장님은 저한테 그 신발을 저한테 다 믿겼어. 근데 다른 신발 팔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신발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면 다른 제품 안 받아요. 그러면 회장님은 저한테 맡기 때문에 제가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저는 기획을 해.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국내는 대리점 모집 어떻게 하든 전부 기획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을 해 나가려면 임원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늦게 오신 분은 못 들었지만, 우리는 방송 사업부터 안전부터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딱딱 사업단에 제가 20명에서 50명까지 배치를 시키는데, 1차 저희들이 임원을 딱 100명만 모집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달에 5만 원만 내시면, 제가 지금 공동창립육성센터는 이미 수익사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분을 90%를 다 내놓을 거예요. 저 10년 동안 준비해서 엄청나게 돈도 많이 들어갔지만 저는 10%만 가져갑니다. 10%는 협회 기금이고요. 나머지 80%는 여러분들이 가져가는데, 그 임원들에게 20%를 내놓을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다 계약을 체결할 거고. 그럼 5만 원씩을 왜 받냐? 임원들 입입 한 달에 월 회비 10만 원씩 받는데 이걸 다 배당을 해드립니다. 매출의 일부도 배당을 할 거고요. 근데 초창기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딱 100명만 5만 원씩만 받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10만 원이에요. 배당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 임원들이 각각의 사업의 대표를 맡으시면 돼요. 저는 영업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표를 맡으시면 돼요. 저는 철저하게 10년을 그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분의 90%를 내놓는 것도 저 위에 계신 분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대로 초지일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저는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은 준비 기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내가 정말 여기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다 이럴 때는 우리 여기 정책회의라 이런 거는 임원들만 참여할 수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공동창업에 대한 거를 좀 더 끌고 가고, 지금 공동창업 육성협회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 협회에 저는 사무총장이에요. 그래서 회장을 저는 우리 홍 회장님한테 맡아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홍 회장님은 부동산 전문가예요. 이 창업은 부동산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조건 없이 회장님 맡아주세요. 그 다음에 착한 나눔 실천 기업인 협회는 정말 자금이 있는 분들, 그리고 돈도 좀 내놓고 이런 기업들이 대표가 돼야 되고, 저는 모든 게 영업사원, 그 다음에 사무총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득이 되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고, 내가 만약에 부도위기 있을 때 우리 협회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시작은 미약하지만 지금은 부족합니다. 아직은 정말 밑바닥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 운영비나 이런 것도 십시일반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거기 참여하는 분들만 내가 5만원 낸다. 그 5만원 이상의 혜택을 저는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내겠다 이런 분은 그냥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고, 선택은 모든 게 본인들 그겁니다. 그래서 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제가 정말로 신경 써서 그 제품도 팔아드리고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예방본부는 사회적 기업으로 갑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가서 정말로 큰 그림을 그려갈 거고요. 국민안전예방본부는 많은 단체들하고 지금 제휴를 해서 갈 거니까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데 법인 설립은 아까 그 부사장님이 전체적인 기획을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참여하시고 회원으로 다 가입하시는 분은 제가 다 지원을 나눠드려요. 주식을 다 나눠서 드릴 거니까 법인 설립할 때 그건 다 참여한 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홍보를 이렇게 오늘 우리 박진욱 사장님 4분이나 3분이나 모시고 오셨네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렇게 회원들을 모시고 오시는 분들은 더 많이 들을 거고, 나 혼자 와서 그냥 홀로 있는 사람은 자꾸 너르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자, 긴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예. 자료를 너무 많이 준비했고 하나만. 자, 1분만. 예. 빨리 나와. 예. 자, 그건 저기 식당에 가서 하지. 그래, 식당 가세요. 자, 그러면 식당 가서 전부 다 단체 사진 찍기로 하고요. 여기가 장소가 너무 협소하니까 여러분들 이걸 전부 다 하나씩 나눠 드릴 테니까 회원가입 하실 의향이 있는 분 요거 쓰시면 되고요. 예, 임원은 요거 쓰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꼭 내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 전체를 운영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임원 하시는 자료로 회원가입 하셔야 되거든요. 네, 회원가입하고 임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요 앞에 나가면 교대불고기라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뒷풀이 갈 건데 저희들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십시일반 만 원씩 내주셔서 그것도 투명하게 6개월에 한 번씩 저희들이 보고를 다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